이길 수 없다면 비겁한 방법도 가능하다. 이번 사태는 많은 국가들의 국경을 걸어잠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일본은 최근 특정 국가들에게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얼마 전 한국에서 시행한 재난지원금 배당을 일본 정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도 순탄치 못하게 잡음이 발생해 일본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차이나는 일본의 재난지원금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번 사태를 맞아 재난지원금을 자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서로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쟁하듯이 같은 날 예산 승인을 받았죠. 한국에서는 가구당 40에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 경정 예산이,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돈을 주려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겠죠. 이 취지에 맞게 한국은 매우 빠르게 지원금을 처리하는 반면, 일본은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한국은 잘 구현된 웹과 이를 활용한 전산식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일을 처리하는 반면, 일본은 시대와 동떨어진 느린 방식일 수밖에 없는 직접 종이의 신청서를 받는 시스템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이죠. 한국은 전 가구의 80%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지자체 중 19%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속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처리 상황에 일본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 컴퓨터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면 하루에서 이틀 안에 승인이 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나 카톡 등의 사용 내역 및 잔여 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직접 작성한 신청 서류를 손으로 처리하다 보니 느릴 뿐만 아니라 당국에서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현실이며, 받았다고 확인이 되었다고 해도 지원금을 실제로 받는 대기 시간도 언제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인구수도 많은 상황에서 우편을 이용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을 극찬하며, 한국은 잔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대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일부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덕에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전하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집행하는 정책의 효과를 며칠 만에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국의 중앙 집중적인 행정 능력과 신분 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를 성공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식별카드와 핀 번호 등을 일본 전체 국민의 16%만 보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식 데이터보다 페이퍼식 서류 처리에 익숙한 일본의 낙후된 특성도 이유가 된 것이죠. 결국 일본은 방역에서도 한국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자국의 행정 서비스에서까지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치며 그들에게 비난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자 그들이 잘 사용하는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특정 국가 배제 전략이 한국에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일본 자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대처하고 지리상도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국이지만 일본의 입국 제한 완화 명단에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일본이 입국 제한 완화에 한국인들이 전혀 동요할 이유는 없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적 근거가 정말 황당합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을 완화할 후보로는 베트남, 대만, 유럽의 일부 국가로 거론된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확진자 수가 적고 일본과 경제적 연관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입국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처음에 고려하는 대상에 한국이 빠졌다는 것인데,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인 등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 당국자도 1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는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상황이 없다고 반응한 바 있죠.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기준인 첫 번째, 확진자 수가 적은 부분과 두 번째, 일본과의 경제적 연관성 측면에서 과연 한국이 일본이 언급한 국가들보다 못한 상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진자 수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 방역 모범국으로 일부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외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확진자도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말하는 확진자 수가 적은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일본의 입국 대상국에서 빠질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문제로 한국이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자 일본은 갑자기 이런 발표를 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는 지난 확산 초기에 비슷하게 일어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초반에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베트남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빠르게 한국 입국 금지를 했는데 이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주로 일본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만약 이런 이유라면 이번에 국가들을 지정해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은 당분간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만약 일본이 유럽 중에는 완화 대상 국가를 독일 정도로 고려했다면 독일을 일본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의 국가들 중 독일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독일을 인정하는 것은 그 이상의 평가를 받는 국가는 당연히 방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는 국가에 대해 실시한 설문에서 미국인들에게 매우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총 93%의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한 국가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위가 바로 독일이었죠. 독일은 1위 한국보다 10% 정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이번 사태에서 방역에 대해 선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한국 입국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입국 완화 조치는 예상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한국에 대해 예의주시 중인 일본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이기에 누구나 아는 꼼수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모습이 아직 멀었구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연관성입니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도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서로 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역량도 매우 높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이 나서서 부산과의 해저 터널을 한국과 연결하자고 말한 적도 있겠습니까? 한일 양국은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 일본과의 교육 규모도 매우 큰 편이었죠. 당장 일본과의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일본의 기업들이 어려워하기도 하며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일본으로의 여행으로 인한 일본의 지방경제 활성화는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일본은 고질적인 지방경제의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는 한국 관광객을 위해서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홍보를 했고 일본행 티켓은 한국 내 티켓보다도 저렴할 때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지방의 97개 공항 중 28곳을 거점으로 지정해 외국인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했으며 한국은 이 중에서 22곳의 도시에 저가 항공을 띄우면서 일본으로의 여행은 점점 증가했고 이는 일본 경제를 지방까지 고르게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죠. 더불어 대마도 같은 섬은 일본인들에게도 지리상 멀고 그다지 볼 게 많이 없다는 이유로 방문하기 힘든 섬이지만 한국인들이 대마도 주민의 몇십 배 가까운 숫자로 방문함으로 인해 그 지역의 경제가 유지되는 것을 넘어 상승하는 효과도 있었죠. 이렇게 보면 일본에게 한국의 경제적 연관성은 그 어떤 나라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입국 제한 완화 기준에 넘쳤으면 넘쳤지 절대 낮은 규모가 아닙니다. 결국 일본이 하는 유보적인 입장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분석해봤을 때 일본이 행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한국을 제외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여전히 일본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이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WTO 패소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남아있는 뒤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불어 베트남이나 대만 등의 일본이 차별화를 두어 그들을 일본에게 더욱 가깝게 두려는 심리도 엿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지자체의 한 시장은 일본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에
준하경 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라며 자매 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류 도시인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항공편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자매 결연 도시인 오바마시, 우호 도시인 우사시와 니코시 등 3개 도시에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 안경 각 500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라는 주 시장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지만 보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베가 말하는 상황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민간끼리의 교류는 민간이 알아서 행동해라. 하지만 그것이 일본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의 방역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하다가도 일본의 지자체들이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나 지원품 등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효과가 있으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부는 그냥 정부와는 관계 없다는 반응만 보입니다. 이런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주의 주시장은 지자체끼리의 인도적인 지원이란 이름 하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의 계획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방역에 대해 잘 대처하는 상황을 좋지 않게 보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한국은 더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수기로 일을 처리할 정도로 느린 일본에게 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